2026년 기초연금 어떻게 받고 신청하는지 방법.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제목 2026년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방법부터 꿀팁까지 싹 다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소식, 바로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특히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토끼띠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혹시 놓친 건 없는지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나라에서 주는 든든한 용돈, 기초연금, 이거 받으면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시니어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또 복잡하고 헷갈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슬기가 오늘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14분에 걸쳐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넌 누구니? 2026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3. 신청 시기 장소 방법. 자, 그럼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기초연금 정복하러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슬기와 함께 고고. 기초연금, 넌 누구니? 자, 먼저 기초연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만 65세 이상. 2. 한국 국적 및 국내 거주. 3.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거죠.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내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로운 말씀처럼 선정 기준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2026년 예상 선정 기준액이 궁금하시죠? 자료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약 228만 원이었다면 2026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준액은 내년 초에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김슬기 5호, 이로운 전문가님, 아주 핵심만 쏙쏙 짚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내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얼마를 받느냐, 이 부분이죠.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예상 최대 금액 언급, 변동 가능성 설명.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돈이 얼마나 든든한지, 놓치면 정말 아깝겠죠? 2026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조건 심층 분석. 자, 이제 본론입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조건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와 국적 조건. 첫 번째는 바로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는 1961년생 토끼띠분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되시는 거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슬기, 그리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해외 영주권자나 재외 국민은 아쉽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의 비밀.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바로 소득 인정액 계산입니다. 이게 높으면 탈락하는 거니까 내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알아야 해요. 소득 인정액은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 소득이랑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평가의 길에서 버는 돈, 즉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주목.
나라에서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고 월급에서 꽤 많은 금액을 빼주고 계산해 줍니다. 2026년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죠. 160만 원 등. 그러니까 나 일하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 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받고 나면 소득이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내가 가진 집, 땅, 예금, 주식 이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바로 기본 재산, 공제. 사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은 없는 걸로 쳐주고 빼줍니다. 서울, 경기 같은 대도시가 가장 공제 금액이 크죠. 이 공제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최대 50%까지 아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평가 시 거의 100%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깎이는 건 아니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저희 채널에서 추후 제공해 드릴 계산기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결국은 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은지 아닌지가 핵심이네요.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신청하는 게 정답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신청했는데 아깝게 탈락했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있잖아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같이 신청해두면 향후 5년 동안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생겨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나라에서 먼저 신청해보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제도예요. 탈락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초연금 2026년 신청.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전. 2026년에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시기부터 준비물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시기. 생일 한 달 전부터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분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이 10월이라면 한 달 전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해서 한 달이라도 먼저 받는 게 이득. 잊지 마세요.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장 친숙한 곳이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이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 복지로 www.bokjei로 KR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세요. 단,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방문 신청하실 때는 사람이 덜 붐비는 오전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신청 시 필수 서류, 필수 준비물. 방문 전에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배우자 서류 필수. 부부가 모두 만 65세 미만이어도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배우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거. 만약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미리 챙겨가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2번 걸음하시는 분들 많아요. 꼭 챙기세요. 1.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의 하남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필요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배우자 동의서 등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대리 신청 방법.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하시는 어르신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있어요. 이제 놓치면 후회할 기초연금 신청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을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꿀팁. 꿀팁 1. 늦게 신청하면 손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의 연금액을 손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신청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신청하세요. 김슬기 꿀팁 2. 복지로에서 미리 모의 계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정보복지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대략적으로 넣어보면 수급 가능성이 나오니까 방문 전에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꿀팁 3.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하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면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이라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셔야 은행에서 당신의 금융정보가 복지부에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피할 수 있는 팁이죠.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될 뿐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탈락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Q2. 자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안 내더라도 자녀에게서 공짜로 집을 빌려 쓰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잡히는 건데요. 이 소득이 너무 높게 잡히면 탈락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꼭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Q3. 부동산이나 재산을 지금 팔아버리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나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예금 등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의 일부가 다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으니 재산 처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도 소득이나 재산의 큰 변동에 상속, 주택 매매 등이 생겼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시니어님들 14분 동안 기초연금 정보 머리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2026년 기초연금 신청은 문제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그리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문의하고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든든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님들의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